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4 시작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의 잇따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열일 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보령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행복걷기 운동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최종 선출됐고 야당에선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현재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17일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범여권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양측은 이틀간 양당 권리의결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거쳐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야당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17일 오전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단일화 룰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상으로 지난 23일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패배를 인정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바로 앞까지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연 어느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자구도가 확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각각 대학가 편의점과 지하철 차량기지를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2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박 후보는 홍익대학교 인근 편의점을 찾아 1시간가량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청년들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지하철 1, 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 차량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어 26일 오세훈 후보는 용산구 용문시장 내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박영선 후보는 마포구 망원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선거 유세를 이어나갔습니다.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론조사 1위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기장군의 한 건물이 4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던 것도 모자라 후보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변경 신청을 하면서 박 후보 측의 재산은 이틀 사이 2억 3천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 소매점 건물을 창고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지만 후보 측에서는 실수였다는 반응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LCT 분양 특혜 의혹과 LCT 조형물 관련 의혹입니다.
부인과 딸이 위아래로 소유한 17층, 18층을 특혜 분양받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구매 경위를 명백히 밝히라는 비판이 일자 박 후보는 지난 15일 정상적인 매매를 거쳤다며 이전 소유주의 이름을 가린 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사고도 최근에야 입주한 사실을 문제 삼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는 박 후보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굳이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화랑 사무실에서 주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의혹을 일축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가 더 많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 때문 아닙니까?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여야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마 이후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후보와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공세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강북구 13개 동주민센터에 설치됐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사 내방 주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13개 동주민센터의 민원 창구에 악성 민원 대응용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비상벨은 동주민센터마다 5개씩 부착돼 있고 안내판도 함께 게시돼 있어 악성 민원이나 돌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민원 창구에서 버튼을 누릴 경우 112 경찰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갖췄습니다. 인근 지구대와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면서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되고 상황실 접수자와 민원 공무원은 양방향 무선 통신을 이용해 음성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해당 부서 공무원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청사를 내방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북구는 지난해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한 데 이어 특이 민원에 대한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 대응반을 편성했습니다. 강북구는 민원 창구의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비상벨이 활용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북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가지 행동 수칙과 1가지 참여하기로 구성된 탄소 중립 열일 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탄소 중립의 뜻을 함께하는 주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탄소 중립 열일 실천운동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실천운동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10가지 행동하기와 1가지 참여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 수칙의 경우 대기전력 차단과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하기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며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만원에서 최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지급됩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환경 코너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종합지원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돌봄이나 교육 중심의 시설은 있었지만 자립, 일상생활 교육, 건강관리까지 돕는 전용 종합지원시설이 생기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마포구에 조성된 1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3월 15일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인 뇌병변 장애인 15명이 매일 등원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 사회 적응 훈련,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센터 내부 바닥 높낮이를 제거하고 자동문과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무장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소변 흡수용품 교환 침대, 천장 주행형 이송장치, 근육경직이 동반되는 장애 특성을 고려해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식 휴식용 침대를 마련했습니다. 마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는 우리 마포복지관 2층에 508.9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2개소씩 비전센터를 조성해 2023년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 공모를 통해 추가 이용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만 18세에서 65세의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 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에 있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상품권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낮춘 임대료 전체를 합산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3월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가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민대학이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도 대전시민대학 2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대전시민대학은 4월 12일 개강해 6월 26일까지 10주간 500여 강좌를 실시간 온라인,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역별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29일 음악, 공연, 건강과 생활체육, 30일 요리, 미술과 공예, 생활기술, 31일 인문학, 직업교육, 심리와 자기개발, 4월 1일 시민과 공동체, 대전학, 가족서로 배움학교, 외국어 순이며 4월 2일부터는 모든 강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 신청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원도심의 대표 명소 중 한 곳이죠. 태미오래가 올해 개관 3년차를 맞았습니다. 태미오래가 3월 23일 전체 시설을 개방, 함께 더하는 문화, 감동에 있는 문화예술촌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옛 도지사 공간에서는 근대 주거 도입의 배경과 시대별 주거문화 변천사를 살펴보는 전시와 근대 인문광자를, 1호 관사에서는 대전의 철도, 도시를 이루다 기획 전시를, 2호 관사에서는 칙칙폭포 만화 테마 여행을 주제로 만화방과 웹툰 전시, 게임대회 등을 운영합니다. 또한 5호 관사는 이색 포토존과 트래블 라운지로 운영되고 6호, 7호, 10호 관사에서는 다양한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사촌 플라타너스 거리에서 열리는 작은 시장 풀풀마켓과 제3회 올레아트 페스티벌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태미오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광주시가 국내 최고의 AI 전문 교육기관인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실무형 AI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작년 7월 개소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1기 모집부터 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각종 전국 해커톤 대회에서 총 7차례 우승 및 수상을 통해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산학교 수료생 15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중 62%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체 취업이나 창업, 대학원으로 진학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2기생은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관학교 2기 신청은 4월 12일까지 광주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만 18세부터 만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력, 전공, 성적, 거주지 등의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등을 거쳐 선발된 교육생 180명은 6월부터 7개월간 기초, 중고급 과정, 프로젝트 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AI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광주시가 더욱 청렴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애플리케이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에서는 공무원의 부패 불법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공직자 비리는 그동안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 당부드립니다. 한편 광주시는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 실곡 사업소별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영상 토론회를 3월부터 매월 첫째 주에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청렴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참여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확실한 변화 청렴 광주 혁신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내 외부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 리더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3월 17일 평창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리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리더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평창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창읍 세대공감센터에서 주민 리더와 사업 담당자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이종필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 참여 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주민 리더 워크숍에는 뉴딜 사업 계획을 반영할 주민들의 욕구를 도출하는 것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계 및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딜 사업은 지역의 쇠퇴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다 사업을 할 건지 사업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사업체 수의 감소,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노후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평창읍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4월까지 6회차에 걸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공동체 역할의 이해와 지역 리더 양성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도출하고 주민들의 참여 중요성을 이해하며 갈등의 요인과 관리를 배워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합니다. 1주차 교육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역사 및 원칙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2주차부터 6주차 교육은 도시재생과 미디어, 사회적 경제와 이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반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으로 노령화와 노후된 시설 등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 5개 읍명 중에서 지금 예비사업 2군데, 그리고 소규모 사업 1군데, 그리고 본 뉴딜 사업 평창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업 3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읍 하리 145-3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는 다르게 기존 모습을 유지하고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주민 거점 공간 조성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 상권 살리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공모 사업의 실행 가능성 및 계획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평창구는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 봉평면, 대관령면 5개 읍면을 도시재생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 안전한 가로 조성,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및 인재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 중 유튜브 콘텐츠 제작, 주민협의체 운영, 어린이 특화구역 조성과 같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유형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나무 심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횡성군 산림조합이 고품질의 나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산림조합 나무시장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횡성군 산림조합이 나무시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조합원이 직접 재배한 나무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시중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이 품질을 보장한 고품질의 나무를 직거래할 수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 호응도 높습니다. 오늘 드럼나무하고 철쭉꽃하고 또 뭐 복숭아, 배 뭐 여러 가지 좀 살려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주변 집 주변 경관도 되고 또 열매도 뭐 얻을 수 있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풍성해질 수 있고. 예,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나무시장에서는 다양한 나무와 잔디, 조경 자재 등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전문 임업기술 지도원이 배치돼 나무 선택과 심는 방법, 기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술 지도도 받을 수 있으며 임야 경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평방미터 되는 부지에 지금 그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해 주시고 있고요. 약 한 200여 종의 그 묘목하고 교경수, 유채수를 지금 저희가 시중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이제 나무시장 개장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내 조합원님이시나 뭐 이런 묘목을 구하시는 분들이 멀리까지 가셔야 되는 좀 불편을 좀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많은 그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 이제 우량한 이제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시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충북 주도로 창설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가 유네스코 국제 스포츠 분야의 상임 자문 기구로 승인됐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와 협력 등을 통해 무예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외 전통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시작된 세계무예 마스터십.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무술무예를 모아 치르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세계무예 마스터십을 이끌고 있는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세계무예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내 국제체육 스포츠 분야 정부 간 위원회 상임 자문기구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임 자문기구는 유네스코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피파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와 상임자문기구에 소속돼 있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이번 승인 외에도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준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WADA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최고 국제스포츠 전문가인 백성일 전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을 사물총장으로 선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행복 걷기 운동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보령 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4.7%로 전국 40.3%, 충남 34.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동아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폰 걷주 앱을 활용한 행복 걷기 운동 붐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천천 산책로 등에 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고 걷주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비콘도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올바른 걷기 자세 등 다양한 건강 정보가 제공되고 목표 걸음수 설정 등의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당곡생태학습관이 오는 5월 준공돼 6월부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당곡생태학습관 건립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지난 11일 김일권 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마무리 공사와 운영 프로그램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곡생태학습관은 원동면 용당리 당곡천 인접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68.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관과 교육관, 휴식공간,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춥니다. 양산시는 또 생태학습관 건립과 함께 정부의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조성 중인 당곡천 일대 고향해강 조성 사업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곡천 일대가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낙동강 관광벨트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방제 대책의 일환인데요. 포항 성모병원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포항 성모병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최순호 포항 성모병원장과 함께 병원의 내진 보강 현장을 살펴보고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A동은 보강공사로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 성능을 확보해 지난 2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포항 성모병원은 지역의 재난거점 병원으로 지진에도 안전한 의료시설임을 인증받아 의미를 보탰습니다. 한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진 성능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는 올해 어린이 보육시설과 다가구 주택 등에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건축물 안전 점검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소상공인들의 공공배달 수수료를 덜기 위한 여수형 공공배달 앱 싱싱여수가 출시됐습니다. 여수시가 싱싱여수에 가입한 가맹점에게 첫 주문 시 3,000원 할인의 이벤트 비용을 지원해주고 주문 수수료도 주문 금액의 1.9%로 기존 배달 앱보다 저렴하게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뿐 아니라 여수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했으며 가맹비,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은 없습니다. 네, 진안군이 일본식 지명을 조사해 우리 고유의 옛 지명을 되찾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군이 일제가 멋대로 바꿔놓은 일본식 지명을 전수조사해 옛 지명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비 대상은 572개 진안군 주소와 산, 고개, 저수지 등 각종 지형에 부여된 명칭으로 우리 고유의 옛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꿔 표기했고 광복 이후에도 일제에 의해 왜곡된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 지명을 찾은 후에는 지명 변경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지명위원회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통해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춘성 군수는 옛 지명 복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전통성을 회복하겠다며 옛 지명 복원에는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큰 만큼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남원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해 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는 전기승용 60대와 전기화물 113대, 총 173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700만 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6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2,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관계자는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께서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장수군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영농 파쇄기 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6월 10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단을 투입해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대대 대기초소에서 보유 중인 영농 파쇄기는 총 6대로 장수군 거주자 중 기계 사용 교육을 받고 이행이 가능한 국민이면 모두 임대 가능합니다. 장수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산 연접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과 이산자 실화이므로 국민 모두가 작은 불씨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으로부터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곳곳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벚꽃 축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벚꽃과도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이 아쉽고 야속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인 때입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마음껏 벚꽃 축제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 뉴스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